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판세가 양강에서 1강 3중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말 그대로 약진을 하면서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후보들 간의 연대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당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점쳐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양강이 이렇게 주춤한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가 가파르게 상세가 가파릅니다. 1차 투표 과반과 결선 투표 역전을 꿈꿨던 양강 후보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 차태우종으로 변신한 황교안 후보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죠. 황 후보가 정통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1차 과반의 꿈도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혹시 모를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황 후보에게 땀 맞고 안 후보에게 눈을 기던 여유도 사라졌는데요. 사퇴하라 요구에 은퇴하라고 맞서고 있죠.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팔짱을 낀 채 의례적인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 안 되죠? 아스팔트에서 갈고 닦은 황 후보의 통쾌한 전투력. 당내에선 설마 김 후보에게 쓸 줄 몰랐다,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저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토론이 전 대표와 사실은 김기현 후보 간에는 사실 관계가 뭐 나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주 뭐 누구보다 세게 네, 그렇죠. 이걸 공격하시니까 지금 황 후보가 강하게 나가는 이유, 아무래도 책임질 식솔들 때문이겠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전직이나 아니면 원에 있는 분들이 같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최소한 3등은 해야 된다. 마지막 등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결선 투표가 만약 가잖아요. 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기 예. 시작합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도 지분을 요구하게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상호 물림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라서 예.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가장 먼저 후원금을 꽉꽉 채워준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심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강신업, 그리고 신혜식, 예. 신혜한수 대표, 예. 이분들을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도부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아, 떨어진 네. 그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린 도저히 김기현은 못 밀겠다. 그래서 우린 황교안 민다. 라고 지금 그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정치적 입지겠죠. 적어도 15%의 당심은 확인해야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김 후보를 때려야겠죠. 정통적 지지층, 같은 텃밭을 일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에선 황 후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농반 진반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부전승 당대표론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는 부전성으로 당대표가 되는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다 사퇴해라. 다 사퇴하고. 다 사퇴하고. 실제로 지금 아주 이 땅 문제로 격렬해지긴 했거든요. 예. 황 후보가 토스한 땅 투기 의혹, 민주당이 TF팀까지 꾸리면서 스매싱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오히려 김 후보를 돕는 일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로만 보면 김기현 후보한테 유리할 겁니다. 상대당이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집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를 좋아하면 더 세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게 정치의 역설이거든요. 더욱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죠. 윤심 지지층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제 이 충돌이죠. 그러면서 윤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심을 안고 있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전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운 이 고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는 땡큐 해갖고 땡. 예.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민주당 의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네, 솔직하고 그럼 솔직하게 하셔야지. 예, 지금 1등 하신 분. 지금 누가 1등하고 있는? 김기현. 김당 땡이라 총선 승리를 위해선 용산 여의도 출장소가 딱이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가장 꺼리는 당대표는 누굴까요?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됩니다. 저희는 조금 두렵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뭐 환생. 아, 그런 면에서 네. 오히려 당의 활력을 더 증진시킬 거다. 그리고 뭐 중도층 예, 아무래도 소구하는 점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준석 체제에서 대선 지선 다 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총선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천하람 후보 허리케인 천을 열심히 밀더니 실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흡족했는지 홍보 멘트도 바꿨습니다. 민심 1위, 책임당원 2위 천하람 후보입니다. 이미 안 후보는 꺾었다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에서 쓸 선거 프레임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개혁의 천하람, 구태의 김기현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구도가. 선풍기 정도로 보면 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선풍기 수준이 아니고 태풍으로 바뀔 겁니다. 개혁과 구태의 대결. 김 후보도 신경이 좀 쓰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태풍이 될 여지는 없다.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돌풍은 전혀 느끼지 않고요. 찻잔송이 미풍 정도라는 생각이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사이에 서로 지지를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태풍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이른바 비윤표심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친윤계에서도 천하람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던진 조수진 후보. 팀 천하용인에서 천하동인의 냄새가 난다 공세를 폈죠. 천하용인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우리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직공하는 입장에서 천하동인이나 대장동 게이트의 냄새를 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하용인과 천화동인, 사음절에 천자와 인자가 같긴 하죠. 연상작용이 일어난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천 후보, 조 후보의 상상력을 고스란히 되갚아줬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를 보면은 어떤 조선중앙방송의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수진 후보에게 왜 북한 아나운서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시냐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중앙TV의 간판이죠.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이야기한 듯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닮았나 최첨단 디지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치율 57.27%. 이 정도면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천 후보가 자신한 태풍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안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한다면 선풍기 3단 수준에서 멈춰설 수 있겠죠. 실제로 김 후보는 뭉치지 못할 거다 장담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추구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로 그렇게 앙숙처럼 비판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표만을 위한 연대라고 한다는 게 그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천 후보 연대까진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라며 이태원에 함께 가자 먼저 제안을 했죠. 비록 안 후보가 거절은 했지만 이태원 상권을 살리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선 정의롭고 참신하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 후보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뭔가 다른 기획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찜찜함 때문에 거절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권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될까. 근데 거기에 그 뭐 찰스 불닭인가 이런 비슷한 네. 명칭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안철수 후보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찰스 내로 시작하는 이 업소인 듯 한데요.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안 후보가 의도를 의심한 기획자 이준석 전 대표죠. 안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안철수 캠프는 구조적으로 이준석이 뭘 한다 그러면 불안해해요. 결선 투표에 누가 나가든 이준석의 강을 건너야 비움 표심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대나 제휴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막 뭐 버리거나 때리거나 무슨 발부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다 잘한 거 아니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의 어떤 개혁 프레임에서 붙어버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아주 작은 고려 대상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전 후보 아직까지는 굳이 강을 건널 생각은 없는 듯한데요. 다만 안 후보와의 사이에 띄울 뗏목은 마련해 둔 듯합니다. 천하동인 중 한 명이죠. 이긴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지역구, 안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속해 있는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함께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별한 인연도 쌓았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하다가 이제 잠깐 쓰러져서 기절을 해서 이기인 후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이 돌아왔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맞는 거죠?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생명의 은인하고도 다름이 없지 않아요? 전 후보 과연 이번 전대에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엄살 섞인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어대연,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길 바라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민주당에서 원하는 천하람 태풍의 진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 분열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일당이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천하람 돌풍이 지금 현재 불고 있잖아요. 그 보수 정당이 쪼개질 수 있다. 그럼 그렇죠.